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겨울에 가장 추운 날 이렇게 한강버스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규탄하고 지난 9월 18일 이후로 한강버스가 운행된 지 딱 100일 되는 오늘 다시 한번 시민들께 한강버스를 즉각 멈추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국회의원 김영배와 시민단체 회원들입니다. 오늘 우선 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좀 듣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시민의 한강 여명철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의 한강 조은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김동원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화연대 사무처장이신 김재상 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선 오늘 순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시민의 한강의 조은미 대표님 말씀을 듣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김동원 국장님 그리고 문화연대 사무처장 김재상 사무처장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시민들께 오세훈 시장의 과도한 한강 집착증을 즉각 버리라. 그리고 시민들과 가슴을 터놓고 대화를 하자.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한강버스는 결국 재앙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돈과 시민의 생명을 맞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매몰 비용 이야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다, 일단은 운행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야말로 정말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관료적 발상입니다. 매몰 비용은 일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 800억 정도가 들었는데요. 이거는 매각을 할 수도 있고요. 선착장이 300억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다른 용도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가 한 200억 정도가 드는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운행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낭비적 요소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을 핑계로 이걸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가 저는 매우 무책임하고 시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태도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각 운항을 중지하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사고가 무려 19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당초 서울시는 365일 중에 345일, 그러니까 95% 가까이가 운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운행한 날짜는 충격적이게도 26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4일 동안 운행이 멈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퇴근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일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일 중에 74일이 서 있었던 한강버스를 어떻게 당초 오세훈 시장이 공언했던 대로 출퇴근용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이 사업은 큰 실패고 서울시가 즉각 시민들께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요. 매몰 비용을 말하는 것처럼 돈을 앞세우는 자세야말로 정말 행정이 시민을 볼모로 해서 벌이는 전시행정이다라는 점을 오히려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역설적인 그런 모습 아닌가 싶어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순서대로 시민의 한강 대표 조은미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순서 알아서. 네.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김동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특히 매몰 비용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쌍동선 얘기를 좀 할까 해요. 그 쌍동선이라는 것은 원래는 강에서 배를 띄우려면 그 첨저선, 그러니까 V자로 뾰족한 모양의 배보다 평저선 U자로 이렇게 평평한 모양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첨저선을 2개나 단, 그래서 쌍동선이죠. 그 밑에 스크류가 있습니다. 스크류가 있어가지고 이 쌍동선의 문제는 접안을 할 때 배를 그 선착장에 갖다 댈 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접근을 하다 보면 첨저선 그 쌍동선 그 밑에 있는 스크류들이 수심이 다르겠죠. 왼쪽에 있는 스크류랑 오른쪽에 있는 스크류의 수심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강바닥이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스크류 뒤에는 조타 장치가 있어가지고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 부드럽게 접안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와류가 생긴다거나 돌발적인 어떤 이물질이 낀다거나, 그리고 그 출력이 정상적으로 좌우가 동등하게 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의도 선착장에 들이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스타벅스가 6시간이나 불이 꺼져 있었다고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강의 구조를 바꿀 건가? 4대강 사업 때도 준설을 많이 했죠. 강바닥을 엄청 팠습니다. 80년대에도 그 준설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 자연 퇴적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퇴적이 된 상태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물 서식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밤섬도 계속 퇴적이 되고 있고요. 저자도,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저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퇴적이 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런 데다가 선착장을 마련해서 계속 사고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착장에 특히 잠실, 압구정, 옥수 선착장은 퇴적이 많이 돼서 바람직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번 정부 합동조사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한강버스가 계속 한강의 이런 구조나 물리적 구조나 기후 환경을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계속 사고가 나고 멈춤과 정상 운행을 반복하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나들이 하러 온 시민들한테 무슨 공포를 주는 겁니까? 이런 사업은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빨리 퇴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자기 임기 내에 그런 처리를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번째 발언 하겠습니다. 문화연대 사무처장 김재상이라고 합니다. 한강버스 사업은 단순히 대중교통 정책이 아니라 그 오세훈 서울시 공공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공공성을 외면한 정책의 결정 방식의 문제를 좀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 정책에는 3가지 일관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개발과 성과 중심의 사고입니다. 정책의 출발점은 시민의 필요나 어떤 공공의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시설과 성과, 속도, 어떤 정치적 이미지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 그
시민의 공론과 민주성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한강버스가 시민과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안전성이나 환경 영향, 대체 교통수단, 이러한 어떠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민은 설명받지 못했고 현장의 우려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비판은 단지 발목 잡기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료주의적인 일방적인 집행입니다. 문제가 제기되었어도 정책은 수정되지 않았고 속도만 높이며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공공성을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정해진 개발 사업을 실행하는 단순 실행자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한강버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형 문화시설이나 어떤 도시개발, 교통정책의 전반에 반복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분명한 좀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정책의 출발점은 개발의 한강이 아니라 시민의 한강이어야 한다. 그래서 관광객 수가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등하게 한강을 누릴 수 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정책은 어떠한 시장의 구상과 행정의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공론화와 시민 참여, 전문가의 검토가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하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문제가 드러난 정책을 멈추고 다시 검토하는 것을 실패가 아니라 책임으로 인식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강버스는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시민 안전과 한강의 공공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강은 특정 시장의 치적이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의 삶의 공간이자 생활 터전입니다. 개발의 논리로 훼손되어 온 한강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자회견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서 저는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정책센터를 맡고 있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는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자회견 낭독을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교통 확충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한강버스 논란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존의 한강택시라고 하는 사업 외에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서울시나 한강버스를 비판하는 여러 측면의 사람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한강버스는 거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대중교통의 지위를 갖고 있고요. 사실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한강버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사업으로서 한강버스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꼼수가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선착장 부분의 과도한 상업적 이용 부분입니다. 즉 대중교통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통해 이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적자를 보존한다는 논리로 선착장이 지나치게 크게 지어져 있고요. 대부분 상업시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그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죠. 아마 대중교통의 지위가 아니었으면 그런 조치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에 있는 한강택시와는 다르게 한강버스는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아마 이 역시도 대중교통으로의 법적 지위가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저희 단체는 서울시가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의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와 같은 특혜를 위해서 법적으로 대중교통 지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중교통으로서의 그 실효성이 의심받는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폭넓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민 안전 위협하는 한강버스 100일, 이제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출퇴근용 수상 대중교통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시민의 인식과 이용 행태는 전혀 다릅니다. 최근 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강버스를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서울 시민 기준 3.9%에 그쳤고 실제로 한강버스를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하루에 5,230명 이용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했지만 폭우, 수위, 안전 문제로 운행이 잦게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예측한 교통 수요를 전혀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용 의향과 실제 이용 모두 기대와 동떨어진 상황에서 한강버스를 출퇴근용 교통혁신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1,750억 원이고 앞으로 선박 시설 보강, 선착장 추가 정비, 향후 운영비까지 감안하면 수백억 원의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향후 집행될 막대한 재정을 이유로 시민의 안전과 한강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정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민관 합동점검에서 한강버스 관련 규정 위반 28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공고 53건 등 총 120건의 보완사항이 확인됐고 비상상황 전파체계 부재, 안전관리 감독자 미지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이 지적됐습니다. 정부와 합동점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안전관리 문제가 드러났다는 사실은 이 사업을 조금만 손보면 되는 사업이 아니라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할 사업으로 규정함을 보여줍니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잠실 일대는 좌초 사고와 수심, 유속 문제, 비상대피 혼선 등으로 대표적인 안전 취약 지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잠실, 옥수, 압구정 선착장이 수위 변화, 유속, 비상대응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안정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내년 1월 한강버스 전면 운항 재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좌초 고장 사고가 반복되고 합동점검에서 안전 관련 지적이 쏟아진 상황에서 그 지적을 사소하게 여기고 전면 운항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결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하나, 매몰 비용을 핑계로 이 사업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강버스 사업을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 1월로 예고된 한강버스 전면 운항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잠실 옥수 압구정 선착장은 보다 안전한 위치로 이전하거나 위험을 제거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강은 더 이상 실패한 수상버스 실험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힌 강변, 인공구조물로 뒤덮인 수로가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과 시민이 함께 숨쉬는 생명의 공간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강버스 중심의 수상교통 확대가 아니라 보행권 강화, 지상 대중교통 활성화, 생태복원을 연계하는 한강 접근 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 저위용 선착장을 정비하거나 철거하고 생태적으로 민감한 구간에 대해 개발을 억제하고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 서울시,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여 한강 정책의 방향을 수상교통 활성화가 아니라 생태와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강의 주인은 시민이며 한강에 깃든 모든 생명입니다. 시민이 타지하는 한강버스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멈추고 한강을 온전히 시민과 생명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김영배 국회의원 시민의 한강 서울환경연합 문화연대. 네, 시민의 한강 공동대표 염영철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잠깐 좀 다른 얘기 비슷하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치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그리고 여러 검사들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올리는 것은 지금 한강버스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형태의 문제점들이 충분히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제 경우는 그런 물리적인 부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유가 심장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양한 좀 더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삶의 방법, 생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나름 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강버스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베니스에 가서 작은 나룻배를 보고서 한강 르네상스의 영감을 받았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한강은 베니스의 수백 미터에 불과한 수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두 번째로는 런던에 가서 템지강에 오가는 배들을 보고 역시 그레이트 한강의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트 한강은 그레이트 한강의 배경이 되는 영감을 줬다는 대상이 되는 런던의 템지강 같은 경우는 하상 개수라고 하는데요. 가물었을 때하고 홍수 때하고 수량 차이가 기껏 8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경우는 400배 또는 450배 정도쯤이 차이가 나는 굉장히 수량의 변동이 큰 근본적으로 하천의 구조 자체가 템즈강이나 베니스와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이런 곳에 어거지로 템즈강과 같은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또 시민사회를 통해서 폭넓게 검증을 했다면 이런 사업은 아예 시작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100일 동안 사고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조타 시설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좌초를 한다든지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간단한 조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히 억지입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보태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